자, 이거 저 보도록 하죠. 자, HD 현대 뭐 이쪽에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뭐 당연히 신고가 갈 수밖에 없죠. HD 현대그룹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 처져 있던 HD 현대기계, HD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까지 쭉쭉 나가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 좀 이례적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착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주가가 왜 올랐냐라고 하면 자, 속도 붙는 마스가 이라서 HD 현대 자동차 미국 군함 건조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하나 오션하고 저 60조짜리 캐나다 잠수함 수주 이쪽에서 지금은 불 붙어 있고요. 지금 HD 현대 그룹 내에 방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려먹기 성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 앞서 직전에는 뭐가 나왔었냐라고 하면 현대 미포조선을 가지고 자, 여기 같은 경우 현대 미포조선은 역시 마찬가지 군함 부분 여기 방산 부분 가지고 현대 미포조선을 이제 방산 부분 가지고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게 통합 시너지 이런 식으로요. 현대미포 합병 승인 이거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라 들어갔더니 저기 밑에서 치고 할 때 이렇게 들어왔었죠. 근데 이 HD 미포조선 같은 경우 그래서 방산을 왜냐면 이 미포조선이 방산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대중공업하고 합병하게 될 건데 현대중공업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자 군산 도커에 있는 것 중에서 두 개가 군함 특수선 쪽으로 넘어 들어가게 되고 그 사업 가지고 올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는 현대중공업하고 합병하고 나면 없어져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원래 하던 거예요.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하고 합병을 하게 될 경우 뭐 합병을 하게 되면 방산 부분이 늘어날 것이던데 그거 그냥 원래 현대중공업에 있던 거거든요. 분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분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대미포조선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하고 있던 방산이 현대미포로 넘어간다 그러면 현대미포는 폭등을 하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알짜배기를 내줘봤으니까 깨지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합병하게 되면 원래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좋은 흐름을 들어가니까 이슈를 계속 돌려먹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HD 현대라고 하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이거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 회사는 HD 현대 그룹의 지주사입니다. 맨 꼭대기 있는 회사예요. HD 현대 그룹의 지주사 맨 꼭대기.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얼마 전에 미포조선하고 이쪽에 합병 이슈 때문에 굉장히 또 롱숏하고 장난질을 많이 쳤었죠. 이거 한국조선하고는 깨트리고 이제 현대미포하고 현대중공업을 깨트려버리고 한국조선은 당기고 이런 흐름들 났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하고 합병 이슈고 난 다음에 생쇼를 했었죠. 이렇게 깨트려버리고 한국조선은 이렇게 되고 HD 현대가 맨 꼭대기에 있고요. 자, 이게 예전 같은 경우 SK그룹이 이런 식의 옥상옥 지주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두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수직 계열화된 회사들이에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지주사 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 지주사 역할을 두산중공업 지금의 두산에너빌이 중간 지주사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 지주사는 두산중공업 아래쪽에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두산건설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밑에 다시 두산 밥켓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였었죠.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맨 위쪽에 그 SK CNC라고 하는 옥상옥 지주회사가 SK그룹이 IMF 이후에 적대적 M&A 인수 공격을 받으면서 그룹 자체를 그냥 강탈당한 이후로 옥상옥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경영권 반영을 하게 되죠. SK CNC가 있고 그 밑에 SK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SK 밑으로 해서 나머지 SK 우리가 잘 아는 SK 회사들이 주르륵 놓여있던 건데 그걸 이제 옥상옥이 있던 걸 옆으로 지금 갈라버린 게 SK그룹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두산과 마찬가지로 중공업 계열에서 수직 계열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맨 꼭대기 위에 HD 현대 지주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한국조선해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밑에 자
한국, 조선, 해양 밑에 이렇게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현대미포, 현대마린에진,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놓여지는 겁니다. 조선사들이 한국, 조선해양 밑에. 그리고 HD 현대로 들어가게 되면, 자, HD 현대로 들어가게 되면요, 아래쪽으로 쭉.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런 게 한다 그러면 이게 다 엮이는 거거든요. 그냥 쭉 다. 다 엮여 있죠. 이제 그거 외에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 일렉트릭,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 요런 회사들도 현대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자, 요런 회사들이 전부 다 지주사 맨 위에 있는 이 밑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광범위로 확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현대 일렉트릭의 이슈도 HD 현대엔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주사 랠리 보일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사야 되는 종목으로 바로 이 HD 현대와 그리고 한화를 꼽아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핵심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요. 그냥 뭐 단기적인 이 지주사 모멘텀뿐 만이 아니라 자회사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들어가기 때문에 올라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건 뭐냐라고 하면 HD 현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죠. 우리가 이 피팅 발브 업체인 태광 같은 경우를 볼 때 이 태광에서 원래 태광 산업 뉴스인데요. 이 태광 산업 뉴스를 태광 산업을 이런 거요. 이런 거죠. 태광 컨소시엄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피팅 밸브의 태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광 산업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주인 태광 산업. 그걸 이 이름을 뒤에 태광 산업을 살짝 빼버리고 태광만 써놔가지고 실제로 이 피팅 밸브의 태광 뉴스처럼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태광이 아니라 태광 산업 얘기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HD 현대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 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HD 현대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뉴스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살펴보면 지금 지주사인 HD 현대 코드번호 267250인 이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저걸 이 군수 이쪽을 하고 있던 HD 현대중공업이 하는 거예요. 여기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사장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 하고 있는 거를 현대중공업자는 쏙 빼버리고 지들 종목인 HD 현대로 갖다 밀어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착시 효과로 올라들어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HD 현대는 이렇게 올라들어가는데, 자, 그럼 진짜 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얼마 들어가고 있냐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는 얘가 한 거거든요.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로 밀려 내려와서 보합선에 있다가 넥스에서 보합에 있다가 따로 올라 들어가서 3% 2.5%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원래 이 사업을 하고 있던 게 현대중공업이고요. 지금 앞에도 그래서 현대미포 얘기를 굳이 같이 드렸던 겁니다. 원래 HD 현대중공업이 하나주선과 함께 이 군함 사업들, 특수선 사업들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현대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과 합병이 될 거니까 합병이 되면 현대미포조선은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지나 현대중공업하고 합병해서 없어질 회사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그냥 주가 날려 끌어먹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HD 현대는 지주사예요. 그러니까 HD 현대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본말이 전도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장 이후에는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위로 계속해서 뚫고 올라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주사인 현대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지금 계속 눌리고 있죠. 당연한 거죠, 이거? 잘못됐잖아요. 사기친 거죠, 이건 결국에. 누가 사기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거는 뭐 기레기가 사기를 쳤다라고 봐야죠. 앞서 나왔던 거 태광과 태광산업처럼 태광 뉴스를 태광산업에서 태광산업 뉴스를 산업자 쏙 빼버리고 태광 이렇게 가지고 갖다 집어넣는 거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걸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현대중공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미포조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공업 들어가셔야 되고 미포조선 어차피 없어지고 키 맞추기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똑같이 해서 분할 비율대로 계산하면 딱 그대로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거 앞서 현대미포조선 분석에서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HD 현대가 하는 게 아니라 HD 현대 자체도 물론 사실만해요. 저 보셨고요. HD 현대건설기계 신고가, HD 현대일렉 신고가, HD 현대중공업 신고가, HD 현대미포조선 신고가. 그럼 뭐 당연히 HD 현대도 신고가 올라 들어가야죠. 자, 이건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이게 오늘 이렇게 슈팅될 뉴스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 같은 건 이게 잠시적으로 착시로 인한 부분 요것만 따먹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 이슈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 이슈에 관해서는 HD 현대가 아니라 HD 현대중공업이 진짜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리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합병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사는데 조금 늦었고 여기가 편차가 있다 그러면 이 종목으로 들어가셔도 관계는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수준으로 움직여 들어가는 거니까 현대중공업을 핵심으로 거래를 하시고 뉴스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도 여러 번 얘기 들은 것처럼 지수가 굉장히 강하고 좋은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이 기레기들이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있죠. 설레발 사기를. 그 설레발 사기 쳐가지고 고가에서 사버리게 된다면 시장이 이렇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현대 HD 현대 같은 종목을 이런 종목을 지금 20%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 들어가게 되면 이거 사자마자 10% 까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어가지고 지금 4,016포인트 1.9%가 올라가는 이런 날 넥스트에서 사가지고 사자마자 마이너스 10% 이러고 깨지고 시작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짱꽝이 되는 거예요. 저 잡주들 엮여가지고 들어가도 말짱꽝 되는 거고요. 자, 진짜 종목은 오르고에서 이렇게 분석, 전재투자팁에서 분석해드리고 오르고에서 계속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만 종목이 아니라 앞서 반도체 나갈 때도 반도체만 종목이냐 로봇이 얼마나 작아난다는데 얘기 드렸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올라 들어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미치고 있잖아요. 2차전지는 이제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이제 바닥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절반 이상의 종목이 이제 바닥 탈출하고 있어요. 맨 밑바닥. 그 뒤집어야 가면 급등해서 순식간에 뭐 일주일 동안 더블 뭐 이렇게 며칠 사이에 3일 사이에 50% 이런 식으로 내는 종목들이 낼 수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 쪽에 널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순식간에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이틀 동안 오른 게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며칠 사이에 더블 이렇게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2차 전지에 널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쪽 종목들 집중을 하시고 요 중에서도 이렇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시면 오르고 다운받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르고의 전문가들 24명의 전문가, 그죠? 코인이 2명, 주식이 22명. 이 22명의 전문가들 중에는 2차 전지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드린 저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같은 경우 중장기에 2020년에서 시작해서 2023년까지 장기 홀딩 시키면서 10백원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는 미쳐 날뛸 때 집중 투자해가지고 500%, 400%. 그래서 저 앞쪽에 2023년 난리칠 때 겨우 그걸 가지고 지금 내밀고 있냐? 뭐 이렇게 비웃었었죠. 여태 모하다가 2차 전지가 언제부터 올라오고 있는 건데 여태 모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강남 아파트 팔아가지고 사려는 이따 이 소리 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 차익 실현해버렸죠? 위쪽에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여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들 잡아가지고 미쳐 날뛴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전에 다 다뤘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첨보 같은 종목들, 후성 같은 종목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요, 저희는 이걸 예전에 이걸 다 이렇게 잡아 들어갔던 종목이다. 그래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분석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첨보가 초기 국면에서 얼마나 강력한 종목들이었나, 어떤 종목하고 같이 움직여 들어가느냐, 이런 거 다 분석을 해드렸죠. 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초기 국면에 어마어마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2차전지 초기 국면에서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 2차전지를 오랫동안 다뤄왔던 분들이라 그러면 이거 다 아는 거거든요. 이거 이런 종목들 이거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전지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에코프로비엠 좋죠. 그냥 그거 사셔도 무난하게 가요. 근데 수익률에서 에코프로비엠만 2차전지 종목은 아니잖아요. 에코프로만, 그렇죠? LNF 같은 종목이 훨씬 더 빠르고 강하다는 얘기 저 앞에 돌 때부터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